N포 세대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생망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출근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워도 방송해야겠죠? 네, 저는 계속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여요. 네, 주유소를 가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가왔다고 해도 되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합니다. 은퇴가 준비된, 노후가 준비된 분들은 뭐 건물이나 하나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은퇴가 준비가 안 된,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십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나이 드신 은퇴자, 노인분들은 불안해하지만 또 다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30, 젊은 세대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많이 냅니다. 근데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지금 내가 낸 국민연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수령을 해가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을까? 내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늙었을 때 과연 나에게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N포 세대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생망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렇게 청년에 대한 안 좋은 신조어들이 등장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청년층은 미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2030 세대의 미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고령화는 또 다른 기회, 커지는 은퇴시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퇴 준비 되셨나요?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겠다 준비되셨나요? 국민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죠? 고령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육아 지원, 워라밸, 청년수당,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집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늘리고 있지만 2030 청년층은 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삶의 질과 현실의 그 격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워라밸,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이제 좋은 신조어들이 많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기도 부황부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베이비붐 시대, 기성세대들 보면은 그때는 취업도 쉬웠어요. 그죠? 일자리도 많아서 대기업도 들어가기도 쉬웠고 대기업 월급으로 어느 정도 내가 모으면 집도 살 수 있었고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서 그걸로도 돈을 벌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경매로도 돈을 벌고 그래서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누구는 경매로 돈 벌었다. 밖에만 나가봐도 수많은 건물들 다 쌀 때 사서 다 올랐죠? 건물값이. 그래서 월세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2030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어떻게 집을 삽니까?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그런 기회 자체가 없거나 줄어든 거죠.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줄여라.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라.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워라밸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 괴리감이 큰 거죠. 하지만 지금은 취업,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100세 시대인데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지금 20, 30대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인간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 첫 번째로는 인구 변동 추세에서 인구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이걸 적극 활용해서 인구당 생산성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일을 해서 인간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런 밝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2028년이면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화에 진입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어놓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놓은 집이 올랐던, 벌어놓은 돈이 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은퇴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젊은 층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게 뭐죠? 그렇죠. 의료, 사회복지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늘리냐? 그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갑을 열어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요 진작에 일을 준비해가지고 고령자나 아니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진작에 준비해서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 그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몸으로 파지를 줍건 주유소에서 일하든 청소를 하든 이런 일이 아닌 머리를 써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자기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는 1인 지식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안,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방송했을 때 구독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은퇴해가지고 뭐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제 방송을 보고 이런 방안이 있구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해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지금까지 해온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그 분야를 적극 활용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라. 정부 지원을 받아서 머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화 시대, 2030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2028년이면 은퇴를 하는 6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벌어놓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 더운 날 제가 약간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찾아가야겠죠? 인생은 방향입니다. 성공도 방향입니다. 성공의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은퇴했을 때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